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식품업종을 리뷰해 보는데요. 오늘은 라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라면 가격 인하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제 농심이 신라면과 뭐 새우깡을 각각 50원, 100원 인하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제분업계들이 밀가루 가격도 이제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삼양식품이라든가 오뚜기까지 전체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농심 기준으로 보면 대략 신라면 50원 정도 낮추고 제분이 한 5% 정도 인하된다고 보면 대략 연간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라면 제품 가격 인하가 라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라면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급등했던 국제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원가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의 관심.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드물게 2021년과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고요. 세 번째, 농심은 미국의 3공장, 삼양식품은 밀양 공장을 통해서 생산 설비를 정설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라면 수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라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업시켰던 그런 요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식품업종을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제곡물과 환율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말하면 식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또 플러스해서 수출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곡물 가격을 보면 4대 국제곡물이 있습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이고요. 옥수수는 사료와 전분당으로 많이 사용되고 소맥은 밀가루로 사용되고요. 대두는 식용유, 그 다음에 원당은 설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분당, 밀가루, 식용유, 설탕을 이제 1차 가공식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가공식품을 가지고 다시 또 다양하게 뭐 사료로 사용돼서 양돈 양계 쪽에 라면으로, 제과로, 가공식품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2차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되어 있는 뭐 라면이나 담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1차 식품에 영향을 주고 1차 식품은 다시 2차 가공식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23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식품업종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편이었어요.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식품 가격을 인상하고요. 1차 식품, 2차 식품 연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국제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일부 1차 식품의 가격은 인하하겠습니다만은 그 인하폭이 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2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라면이나 제과나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잘 인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식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식품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악재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계를 조금 더 간략하게 보면 소맥과 밀가루와 라면, 그러니까 라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이를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소맥 가격은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라면 가격도 1차적으로 이렇게 제품 가격을 인상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추이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소맥 가격이 떨어졌죠. 그런데 밀가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라면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인상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정부에서 라면 가격 인하 압박, 그 다음에 밀가루 가격 인하 압박,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격의 인하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현재 국제곡물 가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이때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다시 코로나 시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10년 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좀 조금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추이에 비해서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농심과 삼양식품의 정설을 보면 농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공장에 이렇게 큰 폭으로 대규모 정설을 했고 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양 공장에
큰 폭의 정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설 효과들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농심의 실적을 보면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고 시장 컨센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전망은 2023년 기준으로 한 1,800억, 당기순이익은 1,500억 정도 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번 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내외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 2조 4천억, 순이익은 조금 더 낮춰서 한 1,300억에서 1,400 정도 추정해 보면 PER은 한 1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문제는 뭐냐면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은 260억인데 실제적으로는 239억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삼양식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가 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100억까지 어렵다고 보고 한 1,000억 안팎 정도까지 시장 눈높이가 낮춘 상태에서 다시 또 가격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순이익은 대략 한 700에서 800억 정도까지도 눈높이가 낮춰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PER은 한 10배 정도 내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의 이번 1분기 실적인데요. 보면 매출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22%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관비가 25% 증가했습니다. 더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1분기 245억에서 23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밀양 공장의 가동률이 아직 높지 않고 여기에다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고정비 또 일종의 또 변동비 같이 반영되면서 이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우려를 또 낳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면 시장의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 정감률로 보면 정감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가 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기대치는 사실은 거죠. 정설까지 했으니까 한 20, 30%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3개월 평균으로 보면 아직 20%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하지만 꾸준히 수출 금액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은 좀 부진해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월 데이터를 보면 수출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로 다시 또 전환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네 가지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라면 제품 가격을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인하하면서 이제 사실 우려가 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생산 설비 정설 관련해서는 정설 이후에 가동률을 점차 올리는 과정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기대 대비해서 삼양식품이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입니다. 라면 수출 금액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중국향으로의 수출이 기대 대비해서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들은 국제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생산 설비를 정설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라면 제품 가격이 인하되고 있고 중국향 라면 수출 금액이 부진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면 제품 가격 인하와 제분, 다시 말하면 밀가루 가격 인하를 비교해 보면 사실 둘 다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이익 감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농심 기준으로 보면 연간 200억 안팎의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 나오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 중요한 것은 실적 기대감이 좀 꺾이고 있다. 이게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을 농심과 삼양식품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아무래도 농심보다는 삼양식품 자체의 이 판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조금 더 부진한 실적을 보일 개연성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판관비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렇게 우리가 삼양식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변화는 이 식품업종 전반적으로 사실 올해 하반기,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번 제품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